언제부터 말이 줄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정확히 어느 날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서 웃으며 듣기만 하다가 집에 돌아온 날이 많아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은 적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물어봤을 때 길게 설명하려다가 뭐 그냥 하고 넘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말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많은 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하다가 나중엔 알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집에 와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물러남도 아닙니다. 이건 그저 삶이 만들어낸 조용함입니다. 오늘은 그 조용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맞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이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말이 없어야 비로소 진실에 닿을 수 있다고.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삶이 쌓여 만들어낸 깊이라고. 선생님은 평생 글을 쓰고 말을 남긴 분이셨지만 동시에 침묵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조금 더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할 말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 순간 입을 다물게 됩니다. 굳이 끝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내 말은 그저 그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신호탄일 뿐이니까요.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섭섭했고 내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누구나 자기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제일 급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길게 설명하려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 정도로 짧게 줄이게 됩니다.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으려다가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고 넘기게 됩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해봤자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이해를 구하려 하지만 진짜 이해는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는 짧은 말로도 통하지만 다른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긴 말을 해도 닿지 않는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 앞에서는 그거 있잖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마디, 20마디를 해도 결국 그랬구나 하는 가벼운 맞장구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아낍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체념도 아닙니다. 이건 그저 말의 한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말로 해결될 일과 말로 해결되지 않는 일을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은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설명하려 힘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내 안에 두고 조용히 소화하면 됩니다. 말이 줄어든 건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의 무게를 알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급했습니다. 뭐든 빨리 해결하고 싶었고, 뭐든 빨리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당장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만나서 하소연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정확히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지나가고 나면 별것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을, 어제 속상했던 일이 오늘 아침이 되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화가 났던 일이 이틀쯤 지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일주일 전 심각하게 고민했던 일이 지금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그걸 알고 나니 굳이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며칠만 지나면 저절로 정리될 텐데 왜 굳이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했을까 싶을 텐데 왜 지금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억울함과 분노와 외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감정을 매 순간 토해내지 않으셨습니다. 글로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500여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시간은 그 자체로 치유입니다. 시간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게 만들고, 화해하지 않아도 풀리게 만들고, 용서하지 않아도 놓아주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게 된 건 시간의 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은 답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거라는 것을, 지나가고 나면 괜히 말했네 싶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그냥 차를 한 잔 마시며 기다립니다.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이건 방치도 아닙니다. 이건 삶이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모든 걸 다 말로 풀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그냥 시간에 맡기는 것도 답이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말이 줄어든 건 조급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사라지면서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참 미묘한 지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듣고 싶어서 듣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듣는 걸까? 상대가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라고 말해도 그 눈빛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도 바쁘고, 저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자기 이야기가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걸 듣고 나서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거라는 걸. 그래서 말을 줄이게 됩니다. 요즘 어때요? 라는 물음에 그냥 잘 지내지라고 대답합니다. 사실은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걸 다 말하면 상대가 걱정할 것이고 걱정하면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럼 그게 부담이 될 테니까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합니다. 별일 없는 척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배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자신의 고통을 최소화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고난을 토로하기보다는 아들들에게 공부를 권하고 삶의 자세를 당부하고 희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아들들에게 짐으로 지우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란 단순히 내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에게 전달되는 무게라는 것을. 내가 던진 말은 상대의 마음에 남고 상대는 그 말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말을 고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가벼운 말만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는 혼자 사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말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말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구분하게 된 겁니다. 이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성숙함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조용한 노력입니다. 말이 줄어든 건 말의 무게를 상대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아끼다 보면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런 거야. 젊었을 때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 선택을, 내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한다고 이해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들어도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10마디를 들어도 모릅니다. 이건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통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 나니 변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굳이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였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봤자 그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말하면 더 오해만 깊어질 뿐이니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평생 오해와 비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당쟁의 희생양이 되어 유배를 가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해는 시간이 풀어줄 것이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 믿으셨던 겁니다. 이제는 그게 편합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니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오해를 받아들이니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이 줄어든 건 이해받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알고 나니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아끼며 살다 보니 전에는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는 것을요. 아픈 사람 옆에 앉아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차 한 잔 따라주며 함께 있어주는 게 더 따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말은 때로 공허합니다. 힘들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별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줄이게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조언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 치고 그게 전부입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최선의 위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침묵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진짜 배움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스며든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득 차 있음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감정들이, 말로 전달할 수 없는 이해가 침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말 대신 눈빛으로 이야기합니다. 말 대신 미소로 위로합니다. 말 대신 함께 있어줌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말이 없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방식이 말이 아닐 뿐입니다. 말이 줄어든 건 침묵의 언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을 넘어서 가장 솔직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말이 줄어든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조용한 게 편해서입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어색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는데 말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고, 대화가 끊기면 어색함을 메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는 말들을 꺼내곤 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말들로 침묵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이 편안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는데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창밖을 바라보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책을 읽거나.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게 편안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마음이 맑아진다. 번잡한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하지만 고요함은 마음을 비춘다. 이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말이 많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생각도 가라앉고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 건 조용함이 주는 평화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존재를 말로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도 나는 여전히 나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말 없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은 시간이 피곤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침묵해도 편안한 공간, 그게 지금 가장 소중합니다. 말이 줄어든 건 조용함 속에서 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말할 능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말을 선택할 줄 알게 된 겁니다. 당신은 소통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물러난 게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모든 걸 표현하고 싶었고, 모든 걸 이해받고 싶었고,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들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 소통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많은 설명들이 진짜로 이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긴 설명보다 짧은 눈빛이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다는 것을, 10번의 대화보다 한 번의 함께함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님은 평생 글을 쓰고 말씀을 남기신 분이지만 동시에 침묵의 가치를 깊이 아셨던 분입니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선생님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침묵이 깊으면 지혜가 깊다. 이 말은 침묵이 무능력이나 소극성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깊이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물러남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체념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삶이 쌓여 만들어낸 깊이입니다. 당신은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명한다고 이해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건 삶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겪고 느끼고 배운 것들입니다.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얻은 겁니다. 퇴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말이 없어졌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말을 아끼게 된 거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게 된 거라는 것을. 그러니 말이 줄어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성숙함입니다. 그건 당신의 고립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입니다. 그건 당신의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입니다. 이제 당신은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침묵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조용한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나이가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말이 줄어든 건 약해진 게 아니라 강해진 겁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기만의 고요를 지킬 줄 알게 된 거니까요.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고, 수많은 관계가 담겨 있고,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침묵은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말이 줄어든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침묵을 즐기십시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산책하는 시간,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는 시간. 그 시간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말이 줄어든 건 잃은 게 아니라 찾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찾은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걸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말없이 고개 끄덕이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조용함을 존중합니다.